일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는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는 장소이고, 노력의 결과가 평가받는 무대이며 타인과 비교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스스로를 안정시키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실망이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이 생기고 바랐던 모습이 있었기에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고수라고 부른다. 고수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겨나는 깊은 불편함이다. 아침에 출근하며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는다. 오늘은 상사가 내 노력을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번 회에서는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까? 이번 분기에는 성과가 좋아서 평가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마음은 즉시 긴장하고 움츠러든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가슴 안쪽에서는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것처럼 답답해진다.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 느끼는 실망의 시작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실망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 실망을 느낀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니다. 실망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다. 문제는 실망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실망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거나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으로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실망은 더 깊은 고통으로 변해간다. 일터에서의 실망은 특히 자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일을 잘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일을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평가표 한 장, 상사의 말 한마디, 동료의 반응 하나가 나라는 존재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의 실망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하거나 자신을 공격하며 자책하거나 혹은 무기력 속으로 숨어버린다. 이 모든 반응의 뿌리에는 고수가 자리 잡고 있다. 고수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고수는 지금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다. 성공해야만 괜찮은 나, 인정받아야만 안전한 나,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굳어 있을 때 현실이 그 생각과 어긋나면 고수가 생겨난다. 즉 실망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실망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을 조건의 산물로 본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실패도, 타인의 평가도 수많은 조건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나라는 고정된 실체와 연결시키며 고통을 키운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내가 무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두려움, 비교와 욕망을 한꺼번에 끌어와 지금의 상황 위에 더 씌운다. 그 순간 실망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일터에서 실망을 자주 겪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망을 느끼는 마음을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라고 권한다. 지금 이 실망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지키려다 생긴 마음인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것이 관의 시작이다. 관은 분석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일터에서 상사의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관의 태도에서는 그 대신 마음의 반응을 바라본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숨이 얕아지는 감각,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흐름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러다 보면 실망이라는 감정도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난다.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과도 변하고, 평가도 변하고, 나의 능력에 대한 인식도 변한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공은 오래가야 하고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무상과 어긋날 때 고통이 생겨난다. 일터에서 실망을 자주 느낀다면 그것은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상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실망은 마음이 집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스승과 같다. 그 스승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실망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지혜가 싹틀 수 있다. 실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한, 기대는 생기고 실망도 생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망에 끌려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실망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고
고수라는 하나의 마음 현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전환이다. 일터에서의 실망이 다른 삶의 영역보다 더 깊게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실망이 단순한 결과의 실패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 성실하면 인정받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은 사회생활의 기본 전제가 된다. 이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굳어질 때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는다.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은 혼란에 빠지고 억울함과 분노,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사람들은 흔히 실망을 결과 때문에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실망은 결과 그 자체보다 기대와 동일시에서 비롯된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나온다. 마음속에 나는 잘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믿음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고통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직장은 경쟁과 비교가 일상화된 공간이다. 나의 성과는 숫자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성과와 나란히 놓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비교는 처음에는 동기부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갉아먹는 기준이 된다. 동료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은 급해지고 불안해지며 자신을 몰아붙인다. 이때 실망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고립감으로 변한다. 이 고립감이 실망을 더 아프게 만든다. 이래서의 실망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 평가가 나쁘면 앞으로의 경력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를 문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현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고 부른다. 망상은 실제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현재의 실패 하나가 평생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견디기 어려운 무게를 느낀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일과 자아가 너무 깊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직업을 먼저 말한다. 그만큼 일은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이라고 설명한다. 나라는 존재를 특정 역할이나 성과에 고정시키는 마음이다. 아집이 강할수록 변화는 위협으로 느껴지고 실패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실망이 아픈 이유는 바로 이 아집이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상사의 평가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 말이 객관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와 결합시키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확대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된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고통을 키운다. 이 과정에서 실망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된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고 말한다. 실망을 느끼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한다. 술을 마시거나 과도하게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을 더 몰아붙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망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강화된다. 이때 실망은 반복적으로 찾아오며 점점 더 예민해진다. 실망이 아픈 또 다른 이유는 인정 욕구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 스스로를 믿기보다 외부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맡긴다. 이 상태에서는 평가가 좋을 때 잠시 기쁘지만 평가가 나쁠 때는 바로 무너진다.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불교에서는 이 역시 조건에 의존하는 마음이라고 본다. 조건에 의존할수록 안정은 줄어든다. 이래서의 실망은 종종 분노로 변한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생긴다. 이 분노는 자신에게 향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향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향할 때는 자책과 무기력으로, 타인에게 향할 때는 불만과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실망이라는 고수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고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분노에만 반응하게 된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실망이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수행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왜 이렇게 아픈지, 무엇이 건드려졌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볼 때 마음의 구조가 드러난다. 나는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 했구나.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통찰이 생긴다. 이 통찰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 이해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실망을 다루는 힘을 키워준다.
이래서의 실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문화 속에서 강화된 마음의 습관이기도 하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실망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 불교는 환경을 바꾸기보다 환경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묻는다. 실망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렇게 아픈 실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답의 실마리는 무상에 대한 관찰에 있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변하는 것임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실망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낙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벤코 시치틴 캐치, 네이 콩고수의 본질 이해하기. 불교에서 말하는 고수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수는 마음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할 때, 혹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밀어내려 할 때 발생하는 괴로운 느낌이다. 직장에서의 실망은 바로 이 고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일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음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고, 이 상황은 틀렸다고 판단하며 어떻게든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항한다. 그 저항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감정의 문제로만 이해한다. 감정이 약해서, 멘탈이 부족해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실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보다 더 깊은 층위를 바라본다. 실망이라는 감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의 시작에는 집착이 있다. 이 일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현실이 그 기대와 어긋나면 고수가 생겨난다. 고수는 사실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유리한 것을 취하고 불리한 것을 피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래서 실패나 거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위협으로 느낀다. 문제는 현대의 일터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실제 생존과 직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상사의 부정적인 평가 한마디가 마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고수는 더욱 강해진다. 불교에서는 고수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고수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다. 고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고수가 생길 때 오히려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 마음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바라보면 실망은 더 이상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직장에서 실망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합리화하거나 부정한다. 이 정도로 실망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참는데 나만 유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은 고수를 더 깊게 만든다. 고수 위에 또 다른 고수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미 괴로운데 괴로워하는 자신을 또 비난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 화살은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불편함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찌르는 마음이다. 고수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을 피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다. 실패나 실망이 없는 직장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다. 실망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태도는 체념과 다르다. 체념은 포기이지만 관찰은 깨어 있습니다. 고수를 관찰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몸의 반응이다. 실망을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어깨가 굳어지고 숨이 짧아지며 가슴이 답답해진다. 마음은 이 신체 반응 위에 생각을 덧붙인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 생각들은 고수 그 자체가 아니라 고수에 반응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 점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 수행에서는 감정과 생각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실망이라는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실망이라는 감정이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가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긴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감정에 완전히 휩쓸릴 때 우리는 고통 그 자체가 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은 대상이 된다. 고수는 늘 변한다. 실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바뀌면 강도와 형태가 달라진다.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시간이 흐르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진다. 이 변화 가능성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무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고수가 변한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실망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일터에서의 실망은 특히 반복되기 쉽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이 계속 올라오면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성격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반복되는 반응은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고수를 자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민감하고 기대가 크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볼 수 있다. 고수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망을 느끼는 자신을 문제에 삼는 순간 마음은 더 움츠러든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수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수행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차이는 고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밀어내느냐, 붙잡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실망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알아차림 속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현실이 있다.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고수는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처럼 인식되기 시작한다. 직장에서의 실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왜 결과에 나의 가치를 걸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괴롭지만 동시에 성장의 문이 된다. 고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는 일이다. 그 용기 위에서 무상에 대한 깊은 관찰이 가능해진다. 무상 관찰의 시작. 무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머리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특히 일터에서 이 무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말로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만큼은 예외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 되어야 하고, 이번 평가는 좋아야 하며, 이번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바로 무상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직장에서 실망이 생길 때, 그것은 무상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무상이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성과는 늘 변해왔고 평가는 언제나 조건에 따라 달라졌으며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 위에 안정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상상해 왔다.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 한번 쌓은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지금의 위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무상은 이 상상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무상을 관찰하는 첫 단계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변화는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어제 잘 풀리던 일이 오늘 막힐 수 있고, 한때 인정받던 능력이 다른 환경에서는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졌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러나 마음은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화가 곧 실패처럼 느껴지고 실망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관찰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조건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본다.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기까지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팀의 협력, 조직의 방향, 시장의 흐름, 타인의 결정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내 덕분이고, 결과가 나쁘면 내 탓이라고 단순화한다. 이 단순화가 마음을 빠르게 고통으로 이끈다. 무상을 관찰하는 사람은 결과를 나와 분리해서 본다. 결과는 결과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 관점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과 자책을 구분하는 지혜다.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성실히 하는 것이고, 자책은 이미 지나간 결과에 나의 존재를 묶어두는 것이다. 무상은 자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미 변해버린 것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실망의 순간에 무상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음은 이미 감정에 휩싸여 있고, 생각은 빠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이때 무상 관찰은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조차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방금 전까지 분노가 컸다가 잠시 후에는 허탈함이 올라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이 찾아온다. 감정과 생각이 계속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는 것이 무상 관찰의 핵심이다. 무상을 관찰하면 실망의 성질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실망이 나를 짓누르는 덩어리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여러 감정과 생각이 얽힌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진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은 실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신뢰하게 된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실망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된다. 무상 관찰은 성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들뜨고 안도하지만 곧 다음 목표와 비교가 시작된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이 따라온다. 이건 역시 무상이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 기쁨 또한 변하는 성질을 가졌음을 관찰할 때 마음은 균형을 찾는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고집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은 이 지점에서 나온다. 직장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연습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루의 컨디션이 아침과 오후에 다르고 회의 전과 후의 마음 상태가 다르며 같은 일에 대한 생각도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상을 몸으로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작은 무상에 익숙해질수록 큰 실망 앞에서도 마음은 덜 흔들린다. 무상은 냉소나 무관심이 아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상을 오해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영원하지 않기에 소중하고 지금의 관계가 변할 수 있기에 더 정성스럽게 대하게 된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되 과정에는 성실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상에 있다. 실망을 겪은 후 무상을 관찰하면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이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나를 비난하지도 상황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찾게 한다. 무상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지혜다. 무상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동일한 눈으로 보게 된다. 둘 다 지나가는 현상이고 둘 다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 이때 실망은 더 이상 나를 가르치는 채찍이 아니라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한다. 마음은 실망을 통해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길을 잡는다. 일터는 무상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다. 변화가 빠르고 기대와 결과의 차이가 자주 드러나기 때문이다. 매번 실망할 때마다 무상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수행의 장이 된다.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찾아오는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이 배움은 일터를 넘어 삶 전체로 확장된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김민수는 입사한 지 6년 차가 된 개발자다. 처음 입사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의욕이 넘쳤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팀에서 맡은 일은 언제나 책임지고 마무리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상사 역시 믿고 일을 맡겼다. 김민수 스스로도 언젠가는 핵심 인력이 되어 팀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 기대는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있었다. 그에게 전환점처럼 느껴졌던 사건은 대형 프로젝트였다. 회사의 미래가 걸렸다고 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김민수는 핵심 모듈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켜고 코드를 점검했고 주말에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했다. 피곤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기대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부 환경이 급변했고 회사의 전략이 중간에 수정되었다. 요구사항은 계속 바뀌었고 일정은 점점 촉박해졌다. 김민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실에서 결과를 공유하던 날, 상사는 아쉬운 표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김민수의 귀에는 날카롭게 꽂혔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상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것이 김민수가 처음으로 깊이 마주한 일터에서의 좌절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실망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하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이전에는 흥미로웠던 일도 버겁게 느껴졌다. 동료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김민수의 실망은 단순히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실패를 통해 그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자 일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졌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과와 자아를 동일시한 상태였다. 무상한 결과 위에 고정된 나라는 상을 세워 두었기에 그 상이 무너질 때 고수가 크게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민수는 점점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실수는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겉으로 보면 책임감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다시 실패하면 나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이 두려움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했다. 실망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혔다. 어느 날 김민수는 우연히 회사 근처 작은 서점에 들렀다가 불교 관련 에세이 한 권을 집어들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모든 결과는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문장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프로젝트의 결과 역시 수많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나 하나의 능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김민수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실망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괴로운지 묻기보다 지금 실망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았다. 실망이 올라왔다가 잠시 머물고 다시 잦아드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마음도 변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체감했다. 김민수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은 바빴고 평가에 대한 부담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조금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는 않으려 노력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않으면 배울 점을 찾으려 했다.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망을 통해 서서히 길러진 것이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좌절을 겪고 비슷한 실망 속에서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그 좌절이 인생의 낙인이 되느냐, 아니면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느냐다. 김민수는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결과에 자신을 묶어 두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고통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자유로 향하는 문이 되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실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망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김민수에게 실망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을 결과로 판단하려는 습관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실망은 고통을 넘어 배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전환이 바로 무상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첫걸음이다. 무상으로 바라본 김민수의 변화. 김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떤 극적인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실패가 전혀 아프지 않게 된 것도 아니었다.
변화는 아주 미세했고 일상의 틈새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이전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회의에 참석하고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마음의 반응이 아주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느 순간 알아차렸다. 예전에 김민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바로 결론을 내렸다. 역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거의 자동처럼 따라왔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관점을 접한 이후 그는 그 결론에 잠시 멈춤을 두기 시작했다. 이번 결과가 전부일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이 질문은 그를 위로하지도 상황을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자신을 단정 짓는 속도를 늦춰주었다. 그는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아있을 때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았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감각,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이런 감각이 오면 바로 피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지만 이제는 잠시 머물러 보려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감각은 조금씩 변했다. 답답함이 약해지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고통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려주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김수 역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외면하지 않았다. 다만 부족함을 존재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이전에는 실수 하나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하나의 경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경험은 배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인식의 전환이 그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잘하는 동료를 보면 부러움과 동시에 위축을 느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비교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러나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는 각자의 위치와 결과 역시 조건의 산물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동료는 지금 빛나지만 또 다른 시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 역시 지금은 흔들리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생각은 비교에서 오는 실망을 줄여주었다. 김민수의 변화는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결과에 자신의 마음을 걸지는 않았다. 잘 되면 감사했고 잘 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차분히 살펴보려 했다. 이전에는 실패 후 바로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이 여유는 무기력과는 달랐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힘이었다. 상사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비판적인 말 한마디가 곧 나에 대한 부정으로 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사 역시 압박 속에서 말했을 수 있고, 그 피드백은 특정 업무에 대한 것이지 나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인식은 마음의 상처를 줄여 주었다. 무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김민수는 성공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작은 성과가 있었을 때 그는 예전처럼 들뜨거나 그 상태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다.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을 느끼되 그건 역시 머물다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 뒤에 따라오던 불안이 줄어들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 이 흐름에 맞게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졌다. 김미수는 이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동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보다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실망을 혼자 끌어안고 자신을 고립시키던 모습에서 벗어나 상황을 함께 바라보는 태도로 옮겨간 것이다. 이 역시 무상이 주는 선물 중 하나였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물론 김민수에게 실망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기대는 생겼고, 여전히 결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은 실망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망은 또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이며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라는 경험적 이해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무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힘이다. 김민수는 이 힘을 통해 일터에서 조금 더 자신답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나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그 자신감은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룰 수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민수의 변화는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그는 배우는 중이고 흔들리는 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결과에 자신을 묶어 두던 자리에서 무상 속에서 경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동은 조용하지만 깊고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실망을 통과하며 점점 단단해진다. 이처럼 무상을 삶에 적용할 때 실망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조건이 된다. 성공 역시 고집하면 고통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고통의 원인을 실패에서만 찾는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기대가 어긋날 때 괴로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될 때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된다. 실패가 고수라면 성공 역시 다른 형태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일터에서 성공을 경험했을 때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과 안도감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느낌,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안정감이 마음을 채운다. 그러나 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곶마음은 다음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에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혹시 이번이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뒤따른다. 성공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에 집착하는 마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뿌리가 같다. 둘 다 결과에 나의 가치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수록 성공과 실패는 마음을 크게 흔든다. 성공은 잠시 나를 들어 올리지만 동시에 더 큰 추락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 구조 안에서는 진정한 안정이 생기기 어렵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득수라고 부른다. 즐거운 느낌이지만 집착하면 고통으로 변하는 상태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대표적인 득수다. 승진, 보너스, 칭찬, 성과는 분명 즐거운 경험이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불안정해진다. 성공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더 큰 성공을 향해 자신을 몰아붙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쉼을 잃는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잘할 때는 괜찮지만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미 성과를 냈다는 사실보다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 압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욕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 두려움은 실패를 미리 당겨와 현재를 괴롭게 만든다. 성공이 고통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다. 한번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기준이 생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전에는 부러워하던 대상이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된다. 마음은 끊임없이 위치를 확인하며 긴장한다. 이 긴장은 성공의 기쁨을 잠식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불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성공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 위에 안정을 세우려 할 때 고통이 생긴다. 성공은 조건이 맞아 잠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조건이 변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성공은 짐이 된다. 성공을 무상으로 바라보면 태도가 달라진다. 성과가 있을 때 기뻐하되 그것을 나의 전부로 삼지 않는다. 잘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볼 때 성공은 마음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지나가는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 이 태도는 성공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과 압박을 덜어준다. 일터에서 성공을 경험한 후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성공이 사라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성공에 얼마나 자신을 의존해 왔는지를 보게 된다. 그 의존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을 줄이거나 목표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노력을 강조한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다. 이 태도에서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의 부산물이 된다. 그래서 성공이 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오지 않아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공 역시 고집하면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조금씩 벗어난다. 성공과 실패가 같은 성질을 가진 무상한 결과라는 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해는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 기쁠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실망할 때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는 중도의 감각이 자라난다. 일터는 끊임없이 성공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있다. 성공 속에서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자유다. 이 자유는 성공을 밀어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무상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일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장이 된다. 성과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마음은 한결같이 깨어 있다. 이 깨어 있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박지은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입사 초기부터 그는 늘 성과가 좋은 직원으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깔끔했고 회의에서 말할 때도 논리가 분명했다. 상사든 그를 신뢰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박지은 스스로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승진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애써 온 시간들이 보상받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박지은은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기쁨과 안도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에 걸려 있었다. 이제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이전에는 실수 하나를 해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실수조차 크게 느껴졌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밤마다 떠올랐다. 겉으로는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증하고 있었다. 박지은의 불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닮아 있었지만 뿌리는 조금 달랐다. 그는 실패보다도 성공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렵게 얻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마음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었다. 성공을 안정의 근거로 삼는 순간 마음은 그 성공이 흔들릴 가능성에 끊임없이 반응하게 된다. 박지은은 어느 날 회의 중에 상사의 짧은 지적을 들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충분히 수정 가능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이전 같으면 담담히 받아들였을 지적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 순간 박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자신을 묶어 두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자각했다. 승진이라는 결과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히 묶어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득수가 바로 이런 상태임을 그는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즐거운 결과였지만 집착이 더해지자 고통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명상 관련 강의를 접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조건에 의해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말은 박지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이 자리가 사라진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이 질문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는 그동안 이 자리와 역할에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맡겨왔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박지은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일이 잘 풀릴 때 올라오는 안도감, 동시에 따라오는 불안, 작은 지적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다. 이전처럼 그 감정을 밀어내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했다. 그러자 감정의 파도가 예전보다 빨리 잦아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무상을 이해하면서 그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승진은 분명 노력의 결과였지만 그것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보장은 없었다. 조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성공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느슨해졌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해보자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지은의 태도는 점차 달라졌다. 그는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보다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성공을 개인의 짐으로 떠안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공을 통해 우리는 잠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안정과 동일시하는 순간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박지은은 승진이라는 성공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집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집착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성공 이후의 불안은 실패만큼이나 흔한 경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신을 탓한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불안은 집착이 있다는 신호이며 그 신호를 통해 우리는 무상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박지은의 이야기는 성공의 한가운데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닮아 있다. 둘 다 집착이 개입될 때 고통으로 변한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결과에 덜 흔들리며 일터를 살아갈 수 있다. 성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길은 이렇게 조금씩 열려간다.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 일터에서 가장 어려운 균형 중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지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라고 느낀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대충 하게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하려면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에 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최선이 가능해진다. 결과에 매이는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다. 아직 오지 않은 평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성과, 아직 알 수 없는 타인의 반응을 미리 당겨와 현재의 마음을 흔든다. 이 상태에서의 노력은 긴장과 두려움 위에서 이루어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가득하다. 이런 노력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에서 나온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정직한 선택은 무엇인가에 집중한다. 이 태도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니 통제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바른 노력이라고 부른다. 바른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지만 후회를 줄여준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분명한 감각이 남는다. 이 감각은 자책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반대로 결과에 매인 노력은 성공해도 불안이 남고 실패하면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일터에서 결과에 매이지 않는 연습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채택될지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떠오른 생각을 성실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평가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분명히 담았는지를 돌아본다. 이렇게 시선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길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를 무관심이나 체념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다. 체념은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더 깊이 관여하는 상태다. 다만 그 관여의 방향이 달라질 뿐이다. 성과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관여에서 일 그 자체를 정성껏 해내는 관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상사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동료의 평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태도로 소통했는지, 얼마나 솔직하고 존중을 담아 말했는지를 돌아본다. 그러면 관계에서 생기는 실망도 이전보다 덜 아프게 다가온다. 상대의 반응은 상대의 조건에 속한 것이고, 나의 태도는 나의 선택이라는 구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는 실패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힘이다. 실패했을 때 바로 나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가지 않고 어떤 조건이 작용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자료가 된다. 자료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이해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결과는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잘 되던 일도 어느 순간 막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회가 생긴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결과에 덜 매달리게 된다. 덜 매달릴수록 일은 더 유연해진다.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 성과가 좋을 때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다. 이 신뢰가 생기면 마음은 외부 평가에 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쁨도 있고 실망도 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일터에서 이 태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는 늘 결과가 강조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 태도는 외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자유도를 크게 높여준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덜 지치고 덜 상처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다.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잘 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다. 이 흐름 속에서 일은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경험과 성숙의 연속이 된다. 이러한 태도가 자리 잡을수록 일터에서의 실망은 점점 성격이 달라진다. 실망은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결과에 매이지 않되 매 순간 정성을 다하는 삶은 이렇게 조금씩 현실이 된다. 일터에서의 실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다. 실망은 노력의 허무함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부정당한 것 같은 인상을 남긴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애쓰거나
느끼는 순간 빨리 없애려 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실망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마음의 현상이다. 실망을 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그 감정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된다. 실망은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긴다.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대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강하게 엮일 때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실패, 나의 무가치함으로 해석된다. 이 해석이 실망을 고통으로 증폭시킨다. 그래서 실망을 다루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해석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데 있다. 실망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이다. 나는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괜찮은 척하거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고수는 느껴질 때 그대로 느껴져야 한다. 밀어내거나 억누를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크게 반발한다. 실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절반 정도 힘을 잃는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망을 개인적인 결론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분리한다. 이 분리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가능해진다. 이 실패에는 어떤 조건들이 작용했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차분히 살핀다. 이렇게 조건을 보는 시선이 생기면 실망은 자기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상을 이해할수록 실망은 점점 가벼워진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의 좌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무상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된다.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던 실패가 훗날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실망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는 비교에서 벗어날 때 더 단단해진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실망을 배로 키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각자의 조건은 다르고 각자의 인연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비교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확대하는 도구일 뿐이다.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실망은 훨씬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아온다. 일터에서 실망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때 삶의 태도도 변한다. 실망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실망이 와도 예전처럼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아쉬워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지혜는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성과가 좋을 때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실망한 나를 밀어내지 않고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회복력이 생긴다. 이 회복력은 어떤 성공보다도 오래 간다. 일은 계속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그 변화 속에서 실망은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실망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있다면 그 반복은 고통의 누적이 아니라 이해의 축적이 된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일터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도량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이다. 실망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망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길 위에 서 있다. 무상을 관찰하고 고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결과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정성을 다하는 삶. 이 삶은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라 매일 일터로 나가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 실망을 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일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